자,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가 그렇구나, 힘들구나, 우울하구나 라는 키워드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갱년기에 대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다를 먼저 살펴봤으면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즈앤에서 우울증 진단 기준을 좀 정해 주셨거든요.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진단하는 정신과 진단 기준을 그대로 따라요. 갱년기 우울증이 뭐 다른 기존의 우울증과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신과에서 우울증이라고 진단한 진단 기준을 따르는데 네. 2주 이상 좀 지속이 되면서 네.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그냥 계속 피곤해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도저히 일어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도 호르몬 치료하고 이제 세로토닌 좀 한 몇 달, 한두 달 드시면은 이제는 밖에 나갈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수면이 어렵고 잠을 많이 잔다.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잠을 자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하고 수도 있다라고. 극단적인 네, 선택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좀 응급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심한 우울감을 2주 이상 계속 겪는 것.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안 될 정도의 우울감, 네네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랑 같이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갱년기라는 것은 폐경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생리를 안 하고 1년이 지나면 그걸 폐경이라, 완경이라는 시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생리는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다면 40에서 50일 주기로 좀 늘어났다든지 또는 한 달에 2번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몇 달을 빼먹고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생리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서 생리량도 좀 많이 감소하는 걸 보이고요. 근데 이 갱년기가 시작하는 건 대부분 빠르면 보통 난소의 급격한 노화가 이제 42, 43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생리는 규칙적으로 합니다. 근데 증상이 피크인 때가 보통 한 47에서 48입니다. 47, 48 정도 되면 얼굴 붉어지고 식은땀 나고 본격적인 갱년기에 있는 증상들이 막 시작이 되고요. 네. 이런 시기를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갱년기가 시작될 나이가 되면서 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를 저희가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심각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조금 알릴 의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 분들에게 내가 좀 이래 요즘. 그래서 나 좀 도와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좀 손을 내밀어서 다가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 원장님의 믿고 묻고 싶은 그런 평이 좋은 책을 네. 추천하셨던 분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네. 오늘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문요한이라고 정신과 선생님이 쓰셨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정신과 이제 환자들을 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만으로는 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행복하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자기 병원을 다니던 환자가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네. 갑자기 좀 생기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목공리를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 자기가 좀 행복해졌다라고 해서 오티움에 대한 걸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발췌를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행복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 행복에서 크게 이제 도움이 좀 되지 않는다. 활동적인 행복이라는 건 좀 음악을 듣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 근데 이런 네. 것들은 음악이나 예술 작품이 없어지면 또 행복이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환경이 네네네. 없어지면 못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이 끝난 뒤에 휴식, 몰입을 통한 어떤 성취 찾는 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 결국 이 오티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과나 보상에 상관없이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늘 반복해서 하는 거. 주도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즐기고 배우고 이러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또 깊이가 있어요. 연쇄작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웹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웹툰을 보고 나서 내가 글을 쓰고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면서 계속 확대가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하면은 좋아요, 해보세요가 아니라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라서 한번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삶 속에서의 작은 성공, 네, 작은 맞아요. 성취를 네. 이뤄내는 어티움에 대한 책을 소개해 주셨고 다음번 방송의 주제는 좀 어떨 예정인가요? 우리 이제 폐경기 여성에게 전에 엄마나 부인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폐경기 선물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의 비밀 없는 상담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